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생긴 겁니다. 매출의 50%, 40% 정도를 매출에 받쳐주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영상을 안 보면요, 손님 마음 주위만 맴돌다가 골장 다 봅니다. 집중하세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죠? 그래서 생긴 메뉴가 짬짜면이잖아요. 그 짬짜면이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까요? 처음엔 난리 났죠. 와, 이 식기부터 모양도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박하고 고객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같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집 가서 짬짜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도 중국집 가서 짬짜면을 먹어본 기억은 젊을 때 가끔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짬짜면이라는 좋은 메뉴가 전통적인 중국집 가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손님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하고요, 진짜 손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손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외식업도 25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책도 쓰고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도 망한 적도 있고요. 아니 그냥 해볼까 했는데 그게 엄청 대박난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제 부끄러운 그 과거를 드러내면서 제가 실패했던 경험담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님의 뇌 속에 있는 진짜 욕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5년 차 민쿡이 깨진 공급자의 착각. 저희 매장에 예전부터 그 초밥 정식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초밥 몇 피스에다가 조그만 우동, 계란찜, 뭐 샐러드, 반찬 이렇게 주는 그런 전통적인 초밥 정식 형태의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초밥을 우동이랑 같이 먹는다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거든요. 초밥은요, 이렇게 차가운 입 상태에서 먹고 뜨거운 장국을 가끔 마시면서 입을 개워내고 이렇게 먹는 게 맞는데, 그 시치미도 들어간 뜨거운 국물을 막 먹으면서 초밥을 먹으면 초밥 맛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메뉴가 싫어가지고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밥집 중에 이 초밥 정식의 구조에서 벗어난 식당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 초밥 정식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나 다른 집에서 있는 걸 굳이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메뉴를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장사가 이제 그때 장사가 잘 됐으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메뉴가 좀 필요해진 겁니다.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그 초밥 정식을 자꾸 찾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던 거니까 만들어 보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생긴 겁니다. 매출의 50%까지 아니죠. 40% 정도를 초밥 정식이 매출을 받쳐주는 거예요, 계속. 그 결국엔 제가 그 고집을 꺾고 초밥 정식 메뉴를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지금은요, 초밥 정식이 70%를 차지합니다. 그 메뉴가 1등이에요, 지금 그 메뉴가. 주인이 주고 싶은 가치와 손님의 니즈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주고 싶은 가치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주의 그런 욕구,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가 장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상권과 지역색에 숨겨진 손님의 욕망.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요, 손님이 가지고 있는 저희 식당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손님의 니즈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먹고 싶어, 뭐 가보고 싶어. 근데 그 이면에는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욕망.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손님의 니즈는 주인도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욕망은 손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욕망을 제가 가진 타겟과 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하철 역세권에 1번 출구 앞에 고가의 스시집과 김밥집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될까요? 단순하죠? 당연히 김밥집이 잘 됩니다. 거기서 15,000원 하는 그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을 손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1년 전쯤에 제가 대구에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초밥집을 컨설팅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초밥집을 왜 했냐? 여기는 초밥집도 저가 형태의 초밥집으로 가야 된다. 물론 매장이 작아서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주제를 선택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내가 한 끼를 때우겠다는 생각이 가장 욕구가 강하지, 내가 지하철을 집에서 내리자마자 제대로 된 집에서 한번 밥 좀 먹어볼까? 그런 손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 수가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 출구 바로 앞에는요, 편의점, 김밥집, 간단하게 뭘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잘 돼요. 상권의 유동인구 또는 상권 안에 있는 타겟의 욕망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식당에서 갈비집이 잘 될까요? 돈가스집이 잘 될까요? 갈비가 맛있으면 10평짜리에서도 손님 먹을 것 같아요? 물론 먹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다 그 좁은 데서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갈비를 구우면서 연기가 풀풀 나는데 그 좁은 데 거기다 이렇게 낑겨서 갈비를 먹고 싶겠어요? 갈비를 먹고 싶은 손님의 진짜 욕망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 같이
여유 있게 하하호하면서 먹고 싶은 게 손님 욕망이죠. 반면에 돈가스는 어떻습니까? 오피스 상권에서는 한 끼 때우는 그런 매장으로 역할하지만 또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외식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님의 욕망에 따라서 돈가스도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권에 따라 메뉴의 구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게다가 이 식당은요, 지역색을 엄청 타요. 평양냉면은요, 경기도 이북 쪽에서만 좀 잘 되고, 그 아래쪽은 함흥라면이 좀 잘 되고, 그 더 아래쪽은 밀면이 주로 많이 먹습니다. 전라도에서는요, 이 평양냉면이 진짜 안 팔려요. 그런데 한때 잠깐 잘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평양에 방문해서 평양냉면을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라도에서 반짝 평양냉면을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을 할 때 그 동네에 이 메뉴가 없으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색을 나의 실력과 의지로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끔 생기는 그런 생뚱맞은 메뉴가 대박나는 경우는요, 그건 완전 운이라고 봐요. 실패 없는 상권 메뉴 분석 2대 원칙. 그런 이 어려운 손님의 욕망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그 거창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줄 모르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줄 아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동네에 유난히 동종 메뉴가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동종 메뉴가 많은 식당에는요,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메뉴를 구현하면 정말 이게 실력이 없지 않은 이상은 그 메뉴는 살아남습니다, 보통은. 근데 어느 지방 갔더니 추어탕 골목들이 있어요. 거기선 추어탕들이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뛰어들었을 때 잘 될 것이냐 안 잘 될 것이냐는요, 초반에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필요하지만 거기는 추어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칼국수가 잘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경기도 쪽에서는 칼국수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경기도에서는 칼국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맛없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중간은 가요. 반면 동네 그 메뉴가 하나도 없는 매장들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잘 안 돼. 먹어보니까 상품료도 괜찮아. 근데 잘 안 돼.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데는요, 그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동네에 이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손님의 욕망을 알고 접근을 하면요, 실패 확률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차라리 매장의 그 상권 안에 같은 종의 점포가 3개 정도 있는데 2개가 너무 잘 돼요. 그 상권은 진짜 그 메뉴가 들어가면 되는 동네예요. 왜냐면 거기 동네 사람들은 그 메뉴에는 선호도가 높고 그 입맛에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손님의 욕망이 증명된 그 판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메뉴를 살짝 틀어서 손님한테 새롭게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손님의 욕망을 탁 캐치하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로 싸워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찾은 욕망을 기계처럼 찍어내는 시스템. 자, 이제 테스트를 끝내서 매장에 이제 차려졌어요. 그런데 뭐 상권의 그 니즈에 맞췄다고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상품력을 일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요, 그 메뉴는 죽게 됩니다. 그래놓고 제가 이거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망해놓고 제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손님의 욕망과 니즈를 찾았다면요, 그 메뉴를 기계처럼 찍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손님은 요리를 먹는 것 같지만 업주는 라면을 끓이듯이 끓이는 게 민콕이 맨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민콕 앞바당이라는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잡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잡채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무한리필로 제공할 수 있지만 점장이 매번 프라이팬으로 그걸 손으로 볶아가지고 이렇게 내주니까 점장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손목이 바스라지게 막 계속 볶아내느라 막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이제 점장한테 눈치 보이고 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리다가 통돌이라는 그 장비를 들여왔죠. 단순히 잡채 때문에 들여왔습니다. 그거를 미리 삶아둔 당면이랑 야채를 넣고선 소스를 붓고선 막 그 통이 돌아가면서 조금만 손을 이렇게 보조해주면 잡채가 금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조금 손이 가고 이렇게 나름의 방식을 찾다 보니 지금은 잡채를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냅니다. 점장 손목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스피디해지고 또 기계로 하다 보니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죠. 손님의 욕망에 저단가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주고 싶은 의도, 손님의 니즈와 욕망, 이걸 구현하는 주방의 시스템이 한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불황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민국 앞바닥은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해보니까요. 외양간은요, 소 잃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분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님의 니즈를 잘 못 찾고, 욕망을 못 찾아서 매장을 만드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그걸 보완하고 손님 욕망에 맞추면 됩니다. 저희 같은 자본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요, 부지런히 터진 곳을 메꾸고 고치고 해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대박이 안 나더라도 계속 먹고 살고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코닥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원래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코닥이 위기를 맞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하냐면요, 필름을 활용해서 반도체에 코팅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코닥이 맨 처음 회사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대기업도 그 피보팅이라고 하죠. 방향 전환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수시로 해야겠죠. 이게 사실은 정통성을 가지고 오래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고정관념을 할 게 아니라 철학과 중심을 지켜가지만 방법과 방식은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를 잃었다면 빨리 달려가서 외양간을 고치시기 바랍니다.